서경까지는 지난 시간에? 예.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차도 역경하여 길흉 존망 진퇴 소장지 기에 일일 관완이 궁연언이니라. 다음에는 역경을 읽어서 길흉 존망, 길함과 흉함, 모존되고 멸망함에 대해서 멸망함, 그리고 나아가고 물러나고 소멸되고 자라나는 기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관찰하여 깊이 연구해야 된다. 주역, 역경은 주역을 얘기하는 거죠. 길흉 존망. 길흉은 인사의 길함과 흉함, 존망은 개인의 생산함 또는 국가의 보존과 멸망함 등을 의미하는 거고, 진퇴, 나가서 별설하는 것과 물러나는 것, 그리고 또 소장, 소멸되고 자라나는 것, 음기와 양기가 사그러들거나 자라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차도 춘추하여 성인 상선 벌악과 억양 조종지 미사오의에 일일이 정연이 개오언이니라. 자, 다음에는 춘추를 읽어서 성인이 상선, 선에 상을 준다. 선을 기리고 벌악, 악을 벌하며 억양하고 조종하는 미사오의, 음미한 말과 극한 뜻에 대해서 일일이 정밀하게 연구하여 개오, 정확하게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억양조종, 억누르고, 그릇된 행동은 억누르고, 양은 드날려주고, 좋은 훌륭한 행동은 또 드러내 칭찬하고, 조종은 붙들어두기도 하고 나쁜 행위를 경계하기도 하고, 놓아주고 풀어놓고 좋은 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그리고 미사오의, 음미한 표현과 극한 뜻. 공자께서 주유천하를 하다가 68세에 고국인 노나라로 돌아와서 노나라의 사관이 기록한 역사사 자료를 바탕으로 편년체의 역사책을 쓰게 되는데, 그 역사책이 바로 춘추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이 춘추는 다른 역사책들이 대체적으로 드라이하게 팩트만을 기록한 거와는 좀 다르게 이 역사책에는 공자의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도 공자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고, 또 표현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데 예를 들면
상선, 선을 기리는 표현이라든가 또는 권락, 악에 대해서 징벌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의 글자들이 다 그 의도적으로 쓰였는데 그 의도가 같은 글자인데도 어떨 때는 상을 주고 칭찬을 하고 어떤 때에는 또 편회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 인자를 썼는데도 어떨 때는 아주 극도로 칭찬하는 의미에서 사람 인자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극도로 표현하는 의미에서 사람 인자를 쓰기도 하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뭐 또는 자귀를 드러내서 칭찬하기도 하고 자귀를 드러내서 또 폄훼를 하기도 하고 장공이 극단우언하다. 우나라 인공6년인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작식이나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대단히 복잡해요. 아마 그래서 어쩌면 연구서 중에 주석서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춘추 주석서이기도 하고, 춘추는 그러니까 춘추 경전은 이제 공자가 쓴 거고, 이 춘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체로 보는 것은 춘추 좌시전, 춘추 좌시전이랑 또 춘추 곡량전, 춘추 공양전. 그래서 이것을 춘추 3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배경을 다 거의 이해를 해야 공자가 그 글자 하나하나를 왜 선택해서 썼는가를 이해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곡 선생님도 미연오의라는 말을 쓴 거죠. 미사오의, 음미한 말과 극한 뜻. 근데 다 재미있기는 재미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율곡 선생은 10권의 책을 소개를 했죠. 맨 처음에 소학을 읽고, 대학을 읽고, 맹자를 읽고, 논어를 읽고, 또 중용을 읽고, 그 다음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해서 요 10권을 오서오경이라 그러죠. 오서오경을 순환 숙독하여 이회불이하여 사의리 일명이 송지선정 소저지서에 여 근사로 가래 신경 이정전서. 이게 누가 뺏겼는지 이거 빠따를 한 30대 맞아야 되겠다. 삼정전서라고 써놨어요. 이정전서, 주자대전, 어류급, 타성리지서를 의간간 정독하여 사의리 상상침관 오심하여 무시간단히 여력에 역독 사서하여 통복음 달 사변하여 이장식견하여 하며 약 2단 잡류 부정지 서는 즉 불가경각 파열야니라.
자, 오소오경은 조금 전에 우리가 짚어봤던 그 책들이고, 순환숙독하여 돌려가면서 익숙하게 읽어서 이해불이, 이해하기를 그만두지 않아서 사의리, 일명이 의리로 하여금 날마다 밝아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송지선정, 송나라 시대 때의 선배들이 저술한 책, 소저지서, 송나라 시대 때 선배들이, 선현들이 지은 책으로서, 예컨대 예를 들면 근사록,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은 중국 북송 시대의 주돈이 장행거, 금방 얘기했던 또 이정,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622조목으로다가 발췌를 해서 주자와 여조겸이라는 사람이 2주간에 걸쳐서 편찬을 한 책이 근사록이에요. 박학이 독지하고, 논어에 보면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인재 기중인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바로 그 대목에서 따왔어요.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인재 기중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성리학 개론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한림계지에서는 아마 이 근사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가래는 주자가래, 그리고 신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어류는 주자어류, 주자어류 및 급자 뭐뭐 및 더불어 여자와 같이 쓰인 거죠. 다른 타성리지설, 다른 성리학설을 마땅히 간간히 정독을 해서 정밀하게 틈틈이 정밀하게 읽어서 의리로 하여금 항상 심관 오심, 내 마음에 무저져 들도록 해서 간단함이 없도록 하고 끊어짐이 없도록 하고, 또 여력, 남은 힘이 있으면, 여가가 생기면 역시 독사서, 역사책을 읽어서 통고금 달사변, 이런 것들을 호문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통달, 고금 사변을 나눠서 이렇게 쓴 거죠. 고금에 통하고 또 사변에 달한다. 옛날과 지금의 일의 변화에 통달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통달 고금 사변. 그렇게 해서 식견을 길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약 2단 잡류, 2단의 잡류와 같은 것들은, 2단은 논어에 처음 보이죠. 공호 2단이면 사해야인이라. 그런데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주자 스스로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2단을 공격하면 이에 해로울 뿐이다 라고도 해석을 하고, 2단을 전공을 하면 이에 해로울 뿐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주로 선진시대의 2단이라고 하면은 맹자에 의해서 가장 배척이 되었던 양주와 양주 묵적이 그 가장 대표적인 2단이었는데,
그 양주 목적을 표현하는 말로는 무부무분이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맹자에 보면 무부는 목적을 지칭하는 것이고 무부는 양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은 겸해서를 주장을 했고 양주는 위하서를 주장을 했는데 겸애란 남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와 똑같이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똑같이 사랑하라. 이런 애미애비도 없는 놈 같으니라. 어떻게 남의 부모를 내 부모와 똑같이. 이런 의미에서 무부, 애비도 없는 놈. 그 다음에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를 뽑아서 나라에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난 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을 해서 무군, 임금도 없다. 요즘으로 치면 무정부주의자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누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천명과 여러분 안에 있는 천명, 내 안에 있는 명덕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명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김정의 안에 있는 주님은 같을까 다를까? 네? 같죠. 내 안에 있는 주님과 IS 대원들 안에 있는 주님도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천명과 공자님 안에 있는 천명도 같죠. 내 안에 있는 불성과 이 안에 있는 불성이 같죠. 닮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저 막장 드라마의 최고의 그 소재거리 출생의 비밀. 저놈이 내 자식이 맞나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뭐 깔까 대충 비슷하니까 아들 맞아. 그래요? 드라마 잘 안 보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거. 봐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친자가 확인이 돼요. 99.99%. 그러면은 우리 아들 유전자와 내 유전자가 대충 비슷하게 닮았을까요? 우리 그걸 닮았다고 표현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했을 건데, 제가 우리 애 키울 때 분유를 먹이다가 한번 애 잡을 뻔했다고 했잖아. 예? 아유, 나는 애 분유만 먹일 때만 되면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졸려 안 죽겠어. 그러다가 트림도 안 시키고 까꾸로 그냥 조느라고 헬렐레 하고 있었더니 애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 다 먹었던 분유를 토해가지고 얼굴에다 그냥 범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목균 선생님한테 하루는 얘기를 하다가, 형, 아유, 나는 주영이 보인 게 그 분유를 먹이면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목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지가 지 얼굴 쳐다보는데 안 지루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전 요즘 가끔 놀래요. 세수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오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응. 우리 거기도 할리만의 일기인데, 그 사람은 자기는 얘기하다 깜짝 놀라는 거야. 지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 참. 그 유전자는 닮은 게 아닐 거야. 그놈이죠. 닮은 게 아니고 그놈이요? 아니, 그놈이죠. 우리 아버지한테 흐르는, 나한테 흐르는, 내 자식한테 흐르는 그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99.9%는 일치잖아, 일치. 하나잖아, 하나. 그러면 이것이 부모 자식 간에서 우주 만물 모두가 다 하나여야 천인합일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성 내지는 천명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구분이 가나요? 안 가죠. 내 자식, 남의 자식이 구분이 가나요? 안 가요. 그놈이 그놈이요. 같은 놈이 한 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우리나라가 애기 수출 1위 국가였잖아. 그죠? 내 핏줄이 아니면 안 기르려 그러고 요즘도 가슴으로 나와서 기르는 자식에 대한 캠페인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 뭐냐면 꼭 내 혈통을 이어야만 제사를 뭐죠 저쪽 그러는데 그건 유교 이론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죠? 유교의 이론으로 따지더라도 유교의 이론으로 따지더라도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분이 없는 거예요. 손만 먹고 자라나요? 남자. 안 그렇던데요. 그런 놈들도 있는데 네, 90%는 네, 그런 놈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은 아주 옛날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우리 집을 거쳐가긴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좀 일리가 있긴 있어요. 옛말부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개 중에는 저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어요. 지금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이라고 나중에 부모를 찾았는데도 친정이라고 명절 때 되면은 찾아와요. 예. 그런데 뭐냐면 모르면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명덕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민의 의미를 가르쳐주면 뭐냐면 공자께서 주유천하한 이유도 뭐냐면 공자가 살았던 이 춘추시대의 혼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혼란함이었는데 그 혼란함이 초래됐던 이유를 공자는 나와 남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 천명을 지닌 존재야. 모두가 다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하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나와 남에 대한 구분이 없고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을 서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싸울 일이 없잖아. 그래서 친민을 하게 하면 지어지선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유천하를 한 거죠. 모르면 돈만 달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알면 하나인데 We are the world.